너무 싸우고 헤어지니까 마음이 안 좋아서요. 싸울 때마다 상대가 대부분 먼저 다가왔어요.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걸로 여러 번 다퉜어요. 싸우게 된 날도 마찬가지여서 제가 왜 항상 말만 하고 지키지 않냐 이런 식으로 다퉜어요. 누가 먼저 헤어지자는 건 아니고 서로 전화로 다투다가 상대가 전화를 끊었고 그 뒤로 연락 안 했어요. 한 달 뒤에 제가 할 말이 있다고 톡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틀째 안 일십이네요. 혜리님은 좀 상대방의 말을 좀 듣는 습관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 상대방이 어떤 본인한테 감정이 상하는 말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기보다 본인의 감정을 바로 표출해야 되는 성향이야. 그런가요? 전 상대가 그런다고 생각했어요. 2년 연애하고 갑자기 불같이 싸우고 헤어졌어요. 한 달 뒤에 제가 할 말이 있다고 톡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틀째 안 일십이네요. 근데 저랑 팔로우 되어 있는 인스타 두 개로 제 스토리 항상 보러 오던데 그건 무슨 심리일까요? 김계정은 상대가 먼저 끊었어요. 야, 근데 이게 그 근데 지금 이 상대방 다시 만나고 싶어요. 다시 만나서 보냈다기보단 너무 싸우고 헤어지니까 마음이 안 좋아서요. 싸울 때마다 상대가 대부분 먼저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혜린이 어떤 남자냐면은 잘 삐지는 남자, 속이 좁은 남자, 여유가 없는 남자. 장점도 물론 있으시겠죠. 사진을 본 게 아니니까. 아니면 뭐 학벌이 좋을 수도 있고, 집안이 좋을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으실 수 있어. 아니면 뭐 진짜 뭐 잘해준다든지 이 중에서 어떤 장점이 있었으니까 연애를 하셨던 걸 거야. 근데 일단 여기서 갑자기라는 말, 갑자기 불같이 싸우고 헤어졌어요. 갑자기라는 건 없어요. 어떤 여자가 2년간의 연애를 갑자기 마무리하겠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 여자한테 관심이 없었다는 거야. 그리고 한 달 뒤에 이놈의 한 달 진짜 왜 이렇게 한 달이 많은 거야. 남자 입장에서 그냥 혼자 마음 편하게 한 달 기다린 거죠. 그냥 본인 마음 정리하고. 여자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피말리는데 그러니까 계속 이기적인 판단만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이제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카톡 보내시는 거 보면 그 심리가 나타나 뭔가. 제외하기에 굉장히 좀 불리한 성향. 정확히는 상대방이 원해가지고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오면 제외할 수 있는데 내가 원해가지고 컨트롤하면서 시도를 해가지고 제외를 가기에는 굉장히 불리한 성향이세요. 차라리 아예 연락을 계속하지 말았어야 됐어. 성격이 카톡 보내신 것도 방향성이 솔직히 완전 잘못됐고 그리고 이 정도의 마음으로는 제외가 안 돼. 스토리 그거 보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매일같이 스토리를 봐요. 중요한 거 혜리님께서 연락을 했는데 답장이 없잖아 상대방. 그게 중요한 거야. 호기심, 궁금함 이런 거 다 쓰잘데기 없어요. 상대방이 다시 나를 연인으로서 책임감 가지고 만날 수 있냐, 상대방이 나한테 노력할 마음을 가지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별하고 나서 상대방에 대해서 되게 좋은 추억 가지고 있고 좋은 마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상대방이 나와 만날 마음이 있는지가 중요한 거야.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걸로 여러 번 다퉜어요. 싸우게 된 날도 마찬가지여서 제가 왜 항상 말만 하고 지키지 않냐 이런 식으로 다퉜어요. 누가 먼저 헤어지자는 건 아니고 서로 전화로 다투다가 상대가 전화를 끊었고 그 뒤로 연락 안 했어요. 어떤 약속을 안 지켰길래? 재회를 원하면 마음씨 강하게 먹어야 돼. 결국 지금 마음으로 재회가 안 됐으니까 오신 거 아니야.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지금 생각이 완전히 틀리니까 재회가 안 되는 거지 뭐. 어떤 결과를 바라는 거잖아. 너무 감정적이고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불같이 화내고 다시 사과하고를 반복해서 화가 나면 나중에 대화를 하던 감정을 다스리던 습관을 길러달라고 부탁했어요. 자, 생각을 해봐요.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야. 근데 거기서 더 자극을 줘버리면은 불안한 감정이 더 커질까요? 아니면 불안한 감정이 사그라들까요? 상대방은 혜리님한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얘기했던 거 있어요? 혜리님이 약속을 먼저 안 지켰거나 잘못한 거 혜리님은 연애하면서 한 번도 없었어? 다시 사과했으면은 거기서 그냥 멈추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상대방 여자가 한 20년 넘게 살았는데 2년 만에 어떻게 바꿔 이거를. 솔직하게 혜리님께서 그 여자를 바꿀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었으면 굉장히 바뀌었을 건데 혜리님이 그런 능력이 없는데 상대방한테 요것만 하면 어떡해. 커지겠죠. 근데 전 그런 일이 있을 때 최대한 달래주던가 나중에 대화하길 원하는데 그 친구는 화가 나면 그런 게 안 들려요. 왜 화가 났어요 상대방 여자가? 화가 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화 내는 이유를 알아야 되고 화가 나는 원인을 생기지 않도록 조심할 수도 있는 거잖아. 상대방이 바뀌길 바라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상대방을 배려해 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빠른 길이에요 진짜. 그런 방향으로 차라리 노력해보는 게 낫지 않아?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한다고 도와달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날 마라탕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좋은데 다이어트 한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니 저한테 그런 말 들은 게 스트레스 받아서 기분이 나쁘다 이러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런 건 그냥 투정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는데 그날따라 저도 너무 힘든 날이어서 서로 기분 나빠서 왜 남 탓을 하냐고 뭐라 했다가 싸운 적이 있어요. 전 이게 화낼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별것도 아닌 걸로 화를 내는 것 같아요. 그게 반복돼서 저도 못 참고 화를 냈어요.
다이어트 하려는 이유, 혜린님한테 이쁘게 보이고 싶어서일 텐데.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전 지금도 너무 예쁘다고. 근데 본인이 스트레스 받는데요. 여자의 심리,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제의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안 맞는 걸 알아서. 혜리님의 마음가짐, 여자를 대할 때 태도, 이런 거를 바꿔야지 추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혜리님 인생에서 이 여성분이 제일 길게 만난 거 아니에요? 2년 만난 거? 그럼 지금까지 만났던 여성분들 중에서 이 여자가 가장 본인한테 잘 맞는 여자였던 거예요. 저는 그냥 그래도 2년이나 만났는데 너무 싸우고 헤어지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제 말을 들을 때 다른 분이 채팅 쳐주시고 하는 거 볼 때 기분 좋아요? 솔직하게 안 좋을 거 아니야. 상대방 여성분도 혜리님께서 마라탕 왜 먹냐고 했을 때 기분이 안 좋았을 겁니다. 똑같아요. 두 분 성향이 비슷해. 솔직하게 서로 되게 감정적이야. 혜리님은 좀 상대방의 말을 좀 듣는 습관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 상대방이 어떤 본인한테 감정이 상하는 말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기보다 본인의 감정을 바로 표출해야 되는 성향이야. 이게 계속 치고받고 만날 수 있는데 그게 한계가 오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게. 매번 그렇게 부딪히면서 만날 거야? 그런가요? 전 상대가 그런다고 생각했어요. 상대방만 그런 건 아닙니다. 혜린님도 그런 성향이 충분히 있으시고 제가 대화를 다른 분들이랑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혜린님은 일단 제가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잘하네. 그리고 본인 생각 강하게 얘기하시는 성향. 저는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고 싶은데 그 친구는 한번 화내면 제 말이 귀에 안 들어와요. 계속 화를 내야 풀려요. 혜린님도 본인의 감정을 계속 반복해서 표출해야지 풀리는 성향인 것 같은데. 그렇군요. 제가 많이 답답해서 그랬나 봐요. 답을 잘하려고 노력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도 내가 답답해서 그랬다는 걸 꼭 표출을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혜리님은 여자로 치면 어떤 여성분이냐면은 남자가 여자한테 미안하다 말했어요. 근데 여자가 어떤 부분 때문에 미안한 건데 물어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듣길 원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바뀐 모습을 바로 보길 원하는 여자. 치환해서 얘기를 하면 혜리님도 만만치 않은 남자야. 여자가 왜 그러는지 여자에 대해서 심리를 이해해가지고 아예 화가 덜 나게 되는, 참음의 역치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나중에 가서는. 이런 사소한 태도 하나하나가 상대방 여자가 민감한 성향이시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거를 느끼면서 불안해하니까 터지는 걸 수도 있어.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상대가 싫으면 바로바로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해서 상대도 그러길 원하는 것 같아요. 뱉은 말은 지키고. 그리고 제가 10번 참고 이제 한 번 말한 거다 이렇게 말하면 전 10번이나 참는 걸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너가 10번이나 참고 한 번을 못 참아서 나한테 욕먹는 거다, 10번 참았으면 그냥 쭉 참지, 이러니까 좀 답답하네요. 이 여성분이랑 다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제 완전히 마무리할 거죠? 네, 마무리해야죠. 그냥 안일십하고 굳이 제 스토리를 보는 게 뭔가 해서요. 의미 없어요. 스토리 보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다시 연락을 했잖아요. 상대방한테. 만나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했을 때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빠르게 응답하냐, 그리고 대답을 하냐 하지 않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상대방은 이틀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잖아요. 혜리님에 대해서 어떤 기억이 있고 궁금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결국에는 책임감을 가지고 혜리님을 만나면서 다시 노력할 마음이 있고 혜리님을 만나고 싶어야지만, 연인으로서 대하고 싶어야지만 성사가 되는 거예요. 연인관계라는 게. 호기심이나 어떤 마음, 이 정도 그런 미약한 마음으로는 다시 만날 수가 없어요. 가능성이 적어요. 의미가 크게 없다는 말이 한마디로. 지금 그리고 이 심리 상태로는 이 여성분 만나서도 힘들어요. 상대방이 뭐 어떤 말을 했냐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떤 말을 했냐,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떨 것 같을까. 클로바 노트나 음성 번역 프로그램 있죠. 혜리님이 상대방한테 했던 말들 텍스트로 다르게 적은 다음에 그걸 음성으로 들려주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한 1시간 정도만 혜리님이 상대방한테 했던 말을 음성 파일로 AI가 말해주는 걸 1시간 동안 좀 들으면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듣고 내가 상대방이라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말이라도 좋게 끝내고 싶었는데 제 욕심이 하나 보네요. 욕심입니다, 혜리님. 기대감이 결국에 있는 거잖아. 상대방에 대한 기대감.